탁 트인 바다 전망으로 인해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이런 바다가 보이는 시골집인데요. 땅은 밭과 대지를 포함하여 249평, 건물은 별채와 창고 등을 포함하며 27평입니다. 이런 집이 2억에서 5천만 원대까지 저렴해졌으니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매우 저렴한 가격입니다. 물론 지은 지 오랜 세월의 시골집이라 분명 보수할 필요성도 있는데요. 넓은 땅과 바다 조망, 현재 가격대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격은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앞으로도 싸고 좋은 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 보실 집은 이제 바다 조망이 보이는 그런 시골집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까지 가려면은 이제 주도로,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까지 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를 주차할 데는 없어서 인근 이제 해수욕장, 여기 정면에 보이는 게 모래 해수욕장이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이제 본宮까지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해수욕장에서 올라가는 그 진입로도 있는데요. 그 위에서 경사로가 좀 급경사긴 하지만 이쪽에서 차로 바로 내려가는 진입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폭이 한 2에서 3m? 3m는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폭을 갖고 있고, 여기는 이제 아스팔트가 아니라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내려가는데 보면 도로 한 군데 이제 미끄럼 방지를 좀 해놨죠. 그래서 경사가 좀 심합니다. 하지만 여기 지역은 눈이 거의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극경사도 집을 많이 지어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저 진입로 앞에 저렇게 보이는 집이 이제 본권이고요. 그래서 이제 본권까지 해수욕장에서 이제 차를 주차하고 한번 걸어서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출입로가 이제 위에서 막바로 이제 주 도로에서 내려오는 데가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해수욕장에서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차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처음 보았던 그 진입로로 가는 게 수월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도 진입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도보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폭은 한 2m, 여기도 이제 차량 출입은 되긴 하는데요. 아까 위에서 내려왔을 때보다도 진입로는 좀 폭이 작은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스팔트가 아니라 이제 그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고요. 미끄럼 방지로 이제 가로로 이렇게 줄로 좀 그어져 있는 모습이었고,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쪽 왼쪽이 이제 본권 이제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차가 못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포장은 되어 있긴 하지만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 그러니까 폭이 한 1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도 펜스로 쳐져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도로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도로가 이렇게 이제 진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입로. 그래서 여기까지도 땅이 매각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에 보이는 게 요게 이제 매각 대상이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본宮까지도 바닥은 콘크리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그 외벽도 여기가 이제 집은 별채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문을 통해서 가야지 본宮까지 갈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측면에, 그래서 땅에 대한 경계면도 잘 되어 있고, 여기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그냥 작은 화단인가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한 귀퉁이에 조경 나무나 뭐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고요. 오른쪽으로는 계단이고 정면에는 이제 출입문인데 여기는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볼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사람이 안 사는 것처럼 이런 우편물 굉장히 많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오른쪽 계단으로 보면은 이 본권 땅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나무들도 심어져 있고 그래요. 아마도 동백꽃이 아닌가 싶어요. 동백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기까지도 저렇게 보이죠? 저기까지도 본권 매각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텃밭을 좀 꾸밀 수도 있고요. 땅이 좀 큰데 사실상 저기 그 건물도 이제 창고로 뭐 쓰여지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경사로가 좀 있기 때문에 저 뒷부분은 사실상 나무가 보이죠. 저기까지도 이제 사실상 전으로 빠진 거거든요. 총 두 필지입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 그 창고 본체 별채를 받치고 있는 대지랑 그다음에 지금 보이는 이렇게 경사로가 있는 전 포함해서 총 249평이거든요. 그래서 평수는 좀 큰데 사실상 전이 저렇게 이제 경사가 크다 보니까
실상 쓸 수 있는 땅에 대한 거는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옥상인데요. 여기가 이제 별채에 대해 창고로 쓰여지는 것 같은데, 이 옥상인데 여기를 올라가면 이제 옥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본체까지는 아까 현관문을 가서 좀 봐야 되는데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옥상이 이제 방수 페인트가 조금씩 갈라지는 모습, 그죠? 그리고 물탱크가 좀 보이고요. 그리고 실외기도 보이고, 이렇게 이제 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창고로 쓰이니까는 방수를 좀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작업을. 근데 이제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돼 있고, 저기 앞에가 이제 큰 도로가 있죠. 그죠. 저기까지도 지금 보이는 저렇게 대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저런 게 국경사 바로 앞에까지 있는데, 여기까지도 이제 전으로 되어 있고 매각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 옹벽으로 크게 세워져 있는 거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도로에서 내려와서 이제 본거고의 해수욕장까지 가는 이어지리 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지붕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건 창고, 뭐 별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리는 안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옛날 시골집 그 느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그냥 옛날 시골집에 대한 어떤 지붕이고, 보수나 이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옹벽으로 저렇게 대지랑 밭에 대한, 저게 이제 경계면이거든요. 두 필지. 그래서 대지랑 전이랑 이제 경계면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정면에 보이는 게 그 본체예요. 요게 이제 그 샤시로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본체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벽돌집이기는 한데요. 보수가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마당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마당도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마당이 이제 대지 안에, 한정된 대지 안에 저렇게 본체, 별채, 창고까지 세 개가 좀 있다 보니까 마당이 좀 살짝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여기 창고로 쓰이는 것 같은데 여기도 뭐 그냥 옛날 그 창고 벽돌집이긴 한데 하이 샤시가 아니라 일반 알루미늄 샤시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바로 앞에 바다가 이렇게 영구 조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죠? 저렇게 펜션들이 좀 많아요, 여기 인근에. 그래서 펜션으로, 왜냐하면 저 앞에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펜션들 이런 데가 좀 많았다. 그래서 그런 쪽에 위치한 시골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위치는 나쁘진 않죠. 가격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이런 식의 펜션, 저기 보이는 것도 뭐 민박, 뭐 펜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까지, 도로까지. 그래서 주변까지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측면 상태를 보면 이제 오른쪽부터 이제 창고, 그다음 정면에 이것도 이제 창고 겸 별채, 그다음 맨 왼쪽이 본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상태가 뭐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아 보이죠. 그냥 옛날 시골집이다. 그래서 보수는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바닷가 바로 앞에 있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통영이거든요. 그래서 거제 통영 쪽에 1억 미만으로 갖고 시골집, 그리고 바다 조망이 있는 그런 시골집 싸고, 그런 분들한테는 좀 적합할 것 같은 그런 위치야 땅 건물입니다. 위성 지도를 볼게요.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이 대상이 되는 땅이 이렇게, 요게 이제 대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전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초입에 여기 입구에서 여기까지도 매각이 대상이 되고, 근데 이제 여기 땅 같은 경우는 전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좀 극경사입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극경사라, 실제로 땅에 전 포함해서 249평인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땅의 이제 평수의 규모는 좀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대지는 이렇게 이제 매각 대상이 되는데 여기는 또 도로예요. 그래서 지적도상 보면은 사실상 맹지인데요. 도로에 이렇게 출입로에 이렇게 이제 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맹지는 아닙니다. 현안상은 맹지라고 하면 건축허가 안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을 보면요, 여기가 이제 내려오는, 여기 해수욕장 내려오는 이제 주 도로인데, 사실 버스 정류장이 여기 아까 여기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 있고, 여기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 그 두 군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차가 들어가기에는 이제 폭이 2m 콘크리트 포장이 접해 있는데 좀 좁죠.
그래서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물론 거리상 한 2, 300m 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지금 한 여기부터인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당히 극경사입니다. 극경사. 그래서 뭐 10m, 5m 한 발쭉 가기가 사실 많이 좀 숨이 차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보는 이제 조경이나 바다 조명은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혐오 시설이나 이런 건 보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렇게 그 펜션들이 많고, 아무래도 이 바닷가다 보니까 여기 해수욕장도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펜션들 그리고 주택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본건이 있었다. 그래서 보면은 지적도를 보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도로가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도로고요. 이게 진입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본건이 여기까지가 반틈이 대지고 이 반틈이 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더 보기 편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 지도를 보면요,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은 생활권이나 이런 걸 좀 볼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케이블카 있죠. 통영 오면은 항상 케이블카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람선 터미널이랑 이쪽이 그 관광지가 많이 몰리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용으로 써도 되지만 민박 아니면 이제 상업시설 있잖아요. 펜션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위치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용도나 이런 거는 관할 지자체 승인 여부를 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요. 그래서 이쪽이 통영 복명동이 있어요. 이쪽이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있어서 인근에 어떤 여기까지는 한 2, 3분이면 갈 겁니다. 직선거리로 보면은 볼까요? 여기가 통영 봉평동 행정복지센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이제 1.6km예요. 그래서 여기 행정복지센터까지 1.6km. 그러니까 차로 한 2, 3분이면 가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제 동이랑 가까운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뭐 주거 형태로도 나쁘진 않죠. 그리고 통영시청이 좀 축소를 해서 볼게요. 통영시청이 여기서 그 위쪽으로 대략 직선거리는 3km인데요. 직선거리는 3km인데 사실상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시청에서 이렇게 이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래서 3km가 아니라 대략 한 6에서 한 7k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한 10분, 길면 한 15분. 그러니까 한 10분이면은 통영시청. 그 다음에 여기 위에가 보이죠? 여기가 이제 통영 대전간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통영. 그다음 위로 가는 게 이제 대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통영 대전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차가 없다고 하면 버스 정류장이 그 인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 이용하기도 괜찮고, 차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시내권이나 통영 시내권,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시내권이랑도 괜찮이 접해 있고, 그다음 위쪽으로는 대전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좀 빠지게도 괜찮은 그런 위치입니다.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요, 오른쪽이 거제 있죠. 그래서 거제 이쪽이 거제입니다. 통영. 그리고 통영 시청이나 이런 거제 쪽도 좀만 아래로 내려와 버리면 완전 시골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골 쪽은 아니고 약간 이제 시청이랑 좀 가까운 지리적인 위치에 있다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적도를 보면 아까 이제 지적도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제 추출입구 있고, 보면은 이게 건물이 하나가 있었죠. 여기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건물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 2-1 이게 이제 본체 같고, 3, 4 창고, 2-2 이것도 창고, 이렇게 해서 건물은 총 4개 동 대략 한 3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택으로 2-1, 2-2 이렇게 돼 있고요. 단층 뭐 이렇게 해서 부속 건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식이 보면은 사용 승인 일자를 볼까요? 82년 그죠? 창고도 63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은 지가 이제 건물 자체들이 좀 오랜 세월이 있기 때문에 지은 지가 좀 오래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보면요, 2018년 1월 이건 제곱미터당 가격이에요. 16만원부터 해갖고 20만원까지 꾸준히 상승을 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공시지가는 60만원이에요. 지금 20만원이죠. 여기서 곱하기 3.3을 하니까는 60만원이 조금 넘는다. 공시지가. 이렇게 공시지가는 뭐 시세는 아니지만 세금 매길 때. 그래서 보면 이제 지목은 대지고요. 공시지가 이렇게 돼 있고,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이 이제 대지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매각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적도상은 맹지지만 현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가격이 중요한데요. 진짜 가격이 얼마나 싸냐. 지금 요쯤에 본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거래된 거는 사실 요거는 실거래 그 사이트라 이걸 보면요. 여기가 이제 보면은 좀 거리가 있죠. 여기가 아마 관광지라 땅값이 좀 더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가 평당 145 평당 145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땅이 172평이고 24년 2월이니까 작년에 145만 원에 평당 거래가 됐다. 얘도 보면은 그 도로에 접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맹지예요. 근데 이제 시골집은 맹지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맹지인데 이제 가는 진입로가 있었죠. 그래서 평당 145만 원에 이렇게 땅이 좀 거래가 된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전입니다. 정정할게요. 이건 전이에요. 전. 근데 본건 같은 경우는 땅이 전하고 대지로 좀 섞여 있죠. 그리고 여기 답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83만 원. 본건이 여기쯤에 있어요. 또 여기도 이제 평수가 땅이 좀 큰데 여기는 1000평 정도 되는 전인데 평당 83만 원에 거래됐어요. 22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3년 전 가격이죠. 그리고 이제 대지 땅에 대한 거는 이제 본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본건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지금 이쪽. 요게 이제 그 얘도 마찬가지로 지적도상 맹지인데 진입로는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뒤까지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건물이 평당 344만 원, 22년 7월에 거래됐어요. 7월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값에 대해서 아마도 이런 펜션이 이렇게 평당 거래가 된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본건도 좀 해서 개조를 해서 좀 이쁘게 한다면 평당 그 400에서 500 정도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싸죠. 평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략 가격을 최소치로 본다고 하면 그래도 아까 공시지가가 60만 원 정도고, 공시지가, 그리고 최근에 22년 5월에 거래된 게 요게 이제 대지도 아니고 그냥 답이잖아요. 답인데도 평당 80만 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그냥 평당 물론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대지랑 그다음에 전이랑 좀 섞여 있기 때문에 딱히 이제 그 정확한 비교는 안 돼요. 요거는 이제 공부상 문서상 확인한 거기 때문에 평당 80만 원으로 잡고, 이게 240평 거의 250평이잖아요. 그러면 땅값만 한 2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극경사로 인해서 쓸 수 없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이제 대지가 좀 더 값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 완충하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뭉퉁거려서 250 평 곱하기 한 80만 원 하면 한 2억 정도가 나온다. 근데 현재 최저가는 5천만 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좀 싸지 않나, 누가 봐도 싸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공부상 조사기 때문에 인근 부동산 통해서 탐문 조사를 해야지 정확합니다. 단순 참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8월 20일이 이게 말소 기준일인데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하니까 낙찰받고 물어줄 돈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 보면은 목록 5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목록 5가 뭐냐면 여기가 대지가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전이 있었잖아요. 그 진입로가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목록 5가 요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취증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제 전이니까 농취증, 그러니까 농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지. 요게 이제 그 농취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농취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록 2 일부는 뭐 이거는 이제 그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있긴 있는데 거의 이제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사관이 써놓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면은 목록 5가 대지하고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포장도로에 접하나 고절해서 진출이 불황하다. 그래서 목록 1을 경유해 출입한다. 그래서 목록 5가 아까 그 대지가 아니라 그 아까 이제 농취증이 필요한 전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맹지다. 하지만 목록 1을 통해서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감정가 대비 5억. 그러니까 이제 땅값만 감정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억 된 거죠. 그래서 인근에 이제 그 답에 대해서 인근 거래사를 추정해서 이제 역구로 이제 평당 매겨본 결과도 한 2억 되었고,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가격은 매우 싸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땅은 249평, 건물이 27평. 그래서 3월 달이에요. 그래서 일정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인근에 가갖고 좀 분위기나, 제가 갔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느낌을 좀 정리를 하면, 현장 갔을 때는 좀 시원한 그 바다 조망 때문에 좀 시야가 탁 트이고, 그래서 이제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가격도 1억 미만이고요. 아무리 시골집이라고 하더라도 땅이 저렇게 있고 전도 있고, 물론 이제 일부 급경사로 인해서 사용에 대한 이제 평수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만한 평수에 건물, 물론 이제 건물도 마찬가지로 시골집 세월의 흔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가격대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소액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귀천이나 전원생활 뭐 이런 식으로 생활하실 분들은 한번 관심 갖고 접근해도 부담 없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